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사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이 좀 바빠서 꾸준히 영상을 좀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19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물론 준비를 많이 안 했고, 준비를 했었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에 접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시험장에 갔었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이 수험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교실별로 입장하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웬만한 토익 시험 보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저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시험을 쳤고요. 거기에 인원이 총 24명 수용이 됐었는데 그 중에 12명만, 저 포함해서 12명만 시험에 응시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1, 2만 명, 매년 한 2만 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험 접수는 하고 참석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봤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직접 참석해서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국가자격시험 B형이고요. 수험번호도 있지만 작성을 했고 이름도 썼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받아온 겁니다. 예. 저는 1차만 시험에 응시했고요.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 그 다음에 민법 총론인가요? 이 두 가지만 1차에 시험에 응시했고 2차는 부동산 공시법, 중개사법, 그 다음 공법, 공시법령, 부동산 세법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차만 시험 받고 1차를 합격을 목표로 했었으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학 개론은 60점 이상을 맞았는데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이 과목은 당연히 꽈락을 맞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은 사실 공부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틀린 것도 있고 채점을 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남들 자연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 관련된 규정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1교시에는 각 2과목 중에 한 과목은 각각 40문항씩 있어서 합격률은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대신에 다른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넘지 못하면 꽈락입니다. 탈락인 거,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40점 이상을 맞춰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당연히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난 후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물론 떨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에도 시험을 볼 겁니다. 볼 건데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싶어서 뭐 부동산을 중개사를 개업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나 시험을 응시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말의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직접 시험을 받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본 상태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사실 혼자 공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혼자 해도 되긴 되지만 이 기본적인 상식에 플러스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요하는 부분에 암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암기가 하게 되면,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정도 공부를 꽤 하셨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된다고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 양이 많을 뿐이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문과 출신인 분들은 이 유리할 수 있는 민법, 민사, 특별법은 잘 하실 수 있을 건데, 저같이 이 자연계 출신들은 이 민법 및 민사, 특별법에 대한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나 보통은 저희는 X, Y 혹은 A, B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가 많이 돼 있어서 익숙한데, 여기는 대부분 다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이 누군지 을이 누군지를 고민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용어 자체도 사실은 어려울 뿐더러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민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개념이 되게 중시돼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갑과 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조금 익숙하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합격점에 맞았으나 불행하게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이 40문제 중에 거의 뭐 맞춘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20점대 맞았나? 얼추 가채점을 해보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나, 그래서 결국 꽈락입니다. 승산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차피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누구나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적어도 한 3회독 정도, 보통은 보통 40분에서 50분 강의가 있으면 보통 60강, 5, 60강 정도 되는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직접 이제 결제를 하셔서 꾸준히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강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점 정리,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습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몇 분 몇 초에 강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뭘 언급하는지까지 이해가 되면 이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의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차만 응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거는 국가 자격 시험이긴 하지만 공무원처럼 채용에 관련돼서 몇 명만 뽑겠다, 그래서 최고득점자를 나열해서 이렇게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결론은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수준 이상을 점수를 마치게 되면 합격을 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사 자격이 되면 이제 개업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관련된 직종에서 이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저처럼 이제 직장에 목매어 있는 사람들은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얻다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만 개 이 공인중개사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확답 드릴 수는 없으나 그걸로 성공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자격 조건을 갖추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으나 공인중개사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을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특약사항이라든지 조건을 꼼꼼히 따지신다면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사기라든가 기타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위배돼서 이 당사자 쌍방 간의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큰 돈이 오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을 습득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30회 공인중개사 1차 국가 자격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느낀 점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응시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다는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하고 저처럼 이제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한 고용에 있는 사람들이 취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떤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격증이라는 거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도전해 보시는 거, 한 번쯤 응시해 보는 거, 뭐라도 해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 공인중개사 1차만, 2차도 아니고 1차만 응시해서 꽈락이어서 불합격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또 준비를 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추진해서 어떤 거라도 시도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동기부여 목적입니다. 제가 뭐 띄엄띄엄 오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조회를 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신 분들, 댓글도 달려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걸 하나씩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 후기라든지 응시했었던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